안녕하세요. 한의저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2021년 11월 영상교육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업의 본질, 하미주 업의 본질. 여러분 출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고객님을 친절하게 모셔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님이 다시 오는 본질도 있을 겁니다. 한 번 왔던 고객이 안 온다. 이거 안 오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석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하고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86년도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일기장이 매일매일 일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일기장도 몇 장이 안 남았네요. 여기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예, 다른 거창한 내용이 저는 일기장에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한 거, 저녁에 퇴근 몇 시에 한 거,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할까, 오늘 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정말 제가 출근할 때는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매일매일 1986년도, 7년도, 8년도까지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적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매출액이 늘고 있구나, 고객 수가 늘고 있구나, 왔던 재방문율이 얼마 정도가 되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하미주를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씨가 20대 중후반에 미용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여러분이 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하미주보다 더 큰 미용실의 시효가 분명히 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미용사 하려고 지금 기술 배우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하고 체크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노후가 되면 골병만 들립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확인하고 체크해라, 기록을 남겨라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질은 여러분 부자되는 본질이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아저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저씨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정말 하루에 4시간, 5시간 잠자면서 2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젊은 날 그렇게 청춘을 바쳤고 열과성을 다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교육 열심히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교육받았던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만한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씨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성장해야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이씨만 놀러다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일만 한다면 무엇이 행복하겠느냐고요. 본질을 알면 행복해집니다. 일이 노동이 아니고 놀이가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일터로 가야지. 부지런한 농부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수확하는 거, 씨앗을 뿌려야지.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본질이나 여러분들의 본질이나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추수하고 수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농부가 씨앗을 심었던 같이 여러분 지금 20대 30대의 젊음을 미용실에서 하루에 10시간 8시간 10시간씩 일하는 것은 이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갖고 와야 됩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옆에 있는 잡초도 뽑고 그걸 잘 해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고 체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미주 업의 본질, 기술업일까? 서비스업일까? 마케팅 전략 사업일까? 뭘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기술업, 서비스업 이거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다 갖춰지가 있는데도 고객이 안 온다. 이거는 뭡니까? 고객님이 몰라서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 간단 명료하죠. 답이 나왔죠? 알리는 겁니다. 알림업 해놔놓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 아저씨는 옛날에 어떻게 알렸습니까? 전단지 들고 매일 아침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 하미주 미용실 이용해주세요 인사하면서 전단지 하루에 2,000장씩 전단지 돌리고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단지 돌리고 출근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든가 자갈치라든가 차에 주차장에 차 꼽히가 있는 데마다 전부 다 전단지 꽂고 다니면서 알렸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상팔년도는 그렇게 해서 알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여러분한테 전단지 들고 바깥에 가서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미용실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 지금 영상으로 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씨도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10월달에 소개받고 내한테 찾아온 고객님 몇 명인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내한테는 소개 안 시켜줬지? 왜 안 시켜줬을까요?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이 없는 겁니다. 고객님, 내가 하루에 5명 만약에 고객을 한다면 매월 200명 정도 고객을 모십니다. 200명 고객님, 따라온 고객님까지 하면 300명도 될 수 있고 400명도 될 수 있죠. 이 고객님한테 명함 2장씩 주고 추천해달라고, 소개시켜달라고 신신당부 해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소개 고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소개시켜달라고 신신당부 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조상 탓을 하고 경기 탓을 하고 미용실 오나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탓입니다. 내 탓.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IC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위에 있는 디자이너 아니면 원장님을, 점장님을, 이사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네 때문에가 아니고 내 때문에 내가 추천해달라고 소개시켜달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어. 나에게는 고객님이 안 오시구나.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나는 추천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한 달 지날 때마다 확인하고 체크를 할 것이다. 몇 명이 추천받고 왔는지, 누구의 소개로 온 고객님인지, 재방문 고객인지, 첫 방문 고객인지, 5번 이상 온 매니아 고객님인지 이것도 확인하고 체크하고, 매니아 고객님 5번 이상 오면은 뭔가 보답을 할 줄 아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 보여줬습니다. 고객님을 사로잡는 말의 힘 책을 보여드리고 꼭 필독을 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이 교수님 덕분인데요. 이 책 안에 고객을 사로잡는 말 구절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날씨가 평소에 여러분한테 했던 내용 중복됩니다. 고객님을 사로잡는 말의 힘, 말로도 고객님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고객님을 사로잡는 단어는 말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화술로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하러 나온 분입니다. 비즈니스 용어를 써야 됩니다. 말이 있고 화술이 있고 비즈니스 용어가 있고 겸양어가 있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이러면 비즈니스 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러 나오신 분들이 말로 고객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고객님은 오지마라 하는 단어로 들립니다. 최소한 화술 아니면 비즈니스 용어는 무엇을 비즈니스 용어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고객님이 듣고 싶은 말이 비즈니스 용어라 그랬어요. 고객님은 예쁘다, 지적이다, 세련됐다, 아름답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감탄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경남신문 보니까 리베라 컨벤션 회장님이 뭐 광고 실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 김태명이라는 회장님이시던데요. 칭찬합시다. 얼마나 인색하면 그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신문에다가 칭찬합시다.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광고를 내요. 20여 년 전에 종교단체에서 내 탓이 해가지고 막 벽에 붙이는 내용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칭찬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객님이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고객님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고객님이 안경, 안경이 아름답다. 목걸이, 목걸이가 너무너무 좋다. 루즈 색깔, 눈썹 아이라인, 머리 헤어스타일, 머리 결, 옷, 신발, 특히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내용 최1등이 뭐라 그랬습니까? 루이비통, 뭐 샤넬, 뭐 이런 거 들고 왔는데도 옷을 페라가모 뭐 비슷한 거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옷 입고 오면 칭찬해 주세요. 이야, 고객님 너무너무 세련됐습니다. 너무너무 옷이 보기가 좋다. 잘 어울린다. 이 이야기 들으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칭찬 안 해줍니다. 고객님은 머리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거 자랑하러 왔는데 칭찬 안 해주면, 자랑 안 해주면 고객님은 삐져서 오지 않습니다. 고객님을 사로잡는 비즈니스 용어 화술. 고객님은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 싶어서 미용실을 찾아오지만 동시에 다른 고객님 스타일 엄청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서울에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는가, 미국은, 영국은, 일본, 도쿄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가, 옆에 고객님은 지금 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려는 성향을 은연중에 가지고도 있습니다. 식당에 딱 가면은 메뉴판 보고 옆에 탭을 곁눈질로 딱 해가지고 보고 저 맛있겠네 이렇게 주문하는 경향들 여러분도 있었고 아저씨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고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곁눈질 딱 해가지고 디자이너들 스타일이라든가 고객님 스타일 딱 보고 저 스타일 하고 싶다. 자, 이게입니다. 그런 성향을 고객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가 보면 상품의 특징보다 후기 글을 먼저 보는 이유, 이거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미용실의 디자이너 성품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뭐 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언니 하나, 이 디자이너 후기 하나가 잘 올라오면 그거 보고 훅 해가지고 찾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유행하고 막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직원들 막 한테 글 올리라 그러고 뭐 학생들 해가지고 글 올리고 그런 게 바이럴 마케팅이 통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님한테 신신당부하면 됩니다. 고객님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마음에 드신다면 글 하나 올려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후답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사회적 정거의 법칙을 내 고객님에게 적용해보자. 서비스를 해주더라도 고객님을 미용실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방법들, 이것도 일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고객님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맛이 없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많은 식당에 갔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끔 했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 먹으면 너무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요,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 고객님 때문에 맛있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럼 미용실에, 내 미용실이 10평이고 20평 관계없이 고객님은 언제나 고객님이 머무르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전략입니다. 고객님이 한 명도 없는 미용실에 혼자 딱 가면 머리 하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이 미용실은 불친절하구나. 이 미용실은 기술이 없구나. 이 미용실은 잘못하기 때문에 고객이 없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첫 고객님 딱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객님 컸다 하더라도 2시간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미용실도 있습니다. 첫 고객님 딱 오면 그 머리카락을 안 쓴대요. 왜? 다른 고객님 들어오면 바라고, 우리 미용실은 방금까지 손님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암암리에 알린다고 안 쓰는 미용실도 있다. 이것도 전략입니다. 고객님 오랫동안 미용실에 머무르게끔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30년 전에 아저씨가 처음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운명 철학이라든가 별쯤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고객님들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나가게끔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손님이 많아지고 나서는 그런 전략을 안 썼지만, 고객님이 올 때까지 지금 고객님을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전략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객님 예약 시간을 조정을 잘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고객님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게끔 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약 고객님 조정 잘하면은 하루 종일 내 고객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고객님 구매를 결정하는 말의 힘, 고객님 파마를 할 것인지 클리닉을 할 것인지 염색을 할 것인지 커트를 할 것인지 사회적 정거의 법칙을 합법으로 비즈니스 용어로 잘 활용하면, 제 고객님, 내가 지금 담당하는 고객님은 대부분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그 고객님들이 예약제를 하니까 참 편안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고객님, 지금 오는 고객님이 예약을 안 하고 왔습니다. 이 고객님한테 다음에 올 때는 예약하고 오세요 고객님, 이거를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님이 기분 나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 기분 나쁘게 반항심을 가집니다. 이런 고객님에게
비즈니스 용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제 고객님의 대부분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데 참 편안하시다고 합니다. 고객님도 다음 이용하실 때 예약을 하신다면 시간 전략도 하실 수가 있고 오늘같이 5분 동안 기다리는 염려도 없고 고객님한테 참 좋을 것 같은데 고객님 제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 다음에 오실 때 예약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객님. 요게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예약하고 오세요. 요거는 반말입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예, 님, 다, 까. 요게 화술이고 비즈니스 용어라고 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미주 미용실 고객님은 모두가 머릿결이 참 좋으십니다. 클리닉은 기본으로 하시는데 고객님 머릿결이 너무나 좋다. 클리닉은 기본으로 하시는데 고객님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고객님 클리닉 하시겠어요? 클리닉 하세요. 이런 단어 이거는 말로 대하는 거 반말이고 지시다가 됐습니다. 클리닉은 기본으로 하시는데 고객님들 반응도 좋으시고 우리 고객님한테도 지금 코시아 나온 클리닉 있는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제 고객님의 84%가 패키지 앤더 연간 회원 고객님이십니다. 지금 온 고객님은 워킹 고객입니다. 처음 온 고객님입니다. 고객님도 패키지 앤더 연간 회원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자, 이런 단어가 얼마나 예쁜 단어입니까? 고객님 해라는 거 아닙니다.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고객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 한 고객님도 내한테 찾아오는 고객님 84%는 연간 회원 아니면 패키지 고객님이시다. 고객님 오늘 머리 하신 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에게 연간 회원 등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객님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패키지 고객으로 꼭 모시고 싶습니다. 고객님. 자,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고객님의 구매를 결정하는 말의 힘입니다. 입증이 우선임을 알고 잘 활용해 보시면 매출 향상됩니다. 먼저 입증해 드려야 됩니다. 앞에 고객님, 우리 고객님, 지금 머리 하시는 고객님 다 클리닉을 하시는데 머릿결이 좋아졌다고 찬사를 많이 듣습니다. 고객님도 클리닉 추가하시겠습니까? 이걸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연간 회원 하나 끊어주세요. 패키지 끊으면 지금 30% 할인해 드립니다. 자, 이거 하지 마라. 이제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많이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많은 노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 당하니까 여러분들이 힘 빠진다면서요. 왜 고객님이 노 했을까? 됐어요.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왜 그런 단어를 들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고객을 모시면 고객님은 거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고객이다 그랬습니다. 고객님의 본능 거절입니다. 고객님은 일단 딱 추가 싫습니다. 거절부터 먼저 합니다. 고객님은 거절 본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싫어서 아니다. 우리 미용실 상호가 싫어서도 아니다. 내가 권하는 메뉴가 싫어서도 아니고요. 일단은 노부터 시작합니다. 고객님은 아니요부터 시작하는 것이 고객님입니다. 그게 고객님 아니요가 고객님의 권한입니다. 미루는 것이 고객님의 심리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미루는 것이 심리입니다. 일단 미루고 나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건다. 이걸 고객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채소 파는 분들한테도 얼마요? 아이 비싸다. 이게 심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잖아요. 과일도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찌어줄 것 같으니까 미뤘습니다. 일단 노부터 먼저 시작을 노로 시작해서 예스가 됩니다. 고객님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에서 거절과 노 아니요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하게 알아야 됩니다. 노 했다고 인상 쓰고 돈도 없는 사람이 뭐 하려고 하미주에 왔어요. 동네 미용실에 사지 이런 표정 지으면 고객님 바로 알고 다음에 안 옵니다. 혼자만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주위 고객한테 전부 다 악소문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란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점에 이주미라는 걸출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본부장. 고객님이
컸다는 고객님인데 파마시켰습니까? 라고 하면은 95%가 NO 했습니다. 핑계는 딱 하나, 돈 없습니다 라가 아니고 시간이 없습니다. 거절을 아주 재치있게 거절합니다. 스폰할 때 됐죠. 그런데 내가 오늘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미 본부장이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시간 없다는 말을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컷하는 고객님, 컷하고는 파마기가 없지 않습니까? 파마 이야기하면 시간 없다 하니까 컷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쭙니다. 고객님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고객님이 컷하다가 딱 얼굴 맞춥니다. 왜 묻는데? 이런 표정 딱 합니다. 그러면 이주미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고객님 시간이 많으시다면 지금 제 파트너가 핸드 마사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95% 고객님이 나 오늘 프리해, 나 시간 많거든, 니는 커트하고 너 파트너 빨리 붙여가지고 손 지압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핸드 마사지도 좀 해줘, 시간 있으면 내일도 같이 해주면 좋아, 이런 표정이라는 거예요. 나 오늘 시간 많어 라고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파트너 불러가지고 핸드 마사지 해주면서 머리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커트를 하고 나니까 파마기가 없는데 파마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객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나 오늘 시간이 없는데 열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시간 많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용어라고 한다라는,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경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고객님 너무너무 거절을 많이 하니까 그 거절의 경륜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고객님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간 없다 하면은 네 하고 커트만 해가 보냅니다. 커트하는 고객님 커트만 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 없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커트 다 하고 뭐 해야 됩니까? 고객님 오늘 커트 비용 33,000원입니다. 일주일 내로 오시면 파마 8만원인데 오늘 커트 비용 33,000원 빼드리고 그러면 47,000원 파마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도 쿠폰 만원짜리 쿠폰 쓰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객님들 만원짜리 쿠폰 하나 털어 해가지고 보내면 일주일 내로 파마하는데 쿠폰 만원 할인받고 37,000원 하면은 파마를 할 수 있다면 그 고객님 다른 데 절대 갈 수가 없겠죠. 다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상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주미 본부장님만 그걸 알까요? 아닙니다. 다른 분들 다 알고는 있습니다.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더라. 거절 못하게 하는 방법, 고객님을 아주 반기면 감사한 인사를 하게 되면 고객님을 많이 환대를 해주게 된다면 멀리서 찾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덕분에 저희 미용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제 고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객님, 이런 단어를 쓰면 고객님이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기가 힘들어질까요? 고객님 너무 환대하면 안 한다 말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돈이 된다. 좀 많이 반겨주세요. 감탄사.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안경이 참 정말 멋지십니다. 목걸이, 귀걸이, 바지, 신발, 핸드백. 너무너무 액세서리가 잘 어울린다. 이만만 하면 됩니다. 가방 들은 거 저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방만 2번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 고객님 돈 자랑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가방 20-30만 원짜리와 고객님이 들고 오는 2-3천만 원짜리 가방, 자, 이 가방 왜 들고 왔을까요? 미용실 오면서 자랑하려고. 그러면 너무 좋으시겠다, 나도 돈 벌면 이런 가방 들고 싶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사답고 절대 말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고객님 거절의 본능을 잘 활용하면 돈이 된다. 고객님 따뜻한 웃음으로, 스마일로 응대를 해라. 나의 웃음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다. 내 웃음에, 내 미소에, 내 한대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하는, 못한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고객님과 대화에서는 온몸으로 경청을 해라. 끄떡끄떡 이거 해주는 겁니다. 끄떡끄떡만 잘해도 됩니다. 눈 맞추고 끄떡끄떡만 잘해도 고객님은 거절을 못합니다. 고객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 고객을 흥분하게 만들고 감성의 세계로 나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능력을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만들 수가 있다. 부자 되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상술이 좋아야 됩니다. 비즈니스 용어로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운명이 되면 참 좋겠다. 아저씨도 뭐 갈등 많습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주 헤어 11월 업의 본질, 말, 화술, 비즈니스 용어, 경총, 끄떡끄떡, 고객님의 구매를 결정하는 비즈니스 말의 힘, 거절의 본능을 일부로 마치고 잠시 후 2부 1신, 1신, 5일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